영국닷컴의 디브리핑. 아무리 추워도 이번 주에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주도에는 9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서 며칠째 오도 가도 못하다가 드디어 하늘길이 열려서 사람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 지키시고 건강한 한 주 계속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키피디아가 벌써 15주년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키피디아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먹히겠냐라고 했고, 그리고 모두가 쓰는 백과사전이라는 느낌이 정말 와닿지가 않았는데요. 지금은 뭔가 글을 쓸 때도 위키피디아에서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이런 데서는 아예 플러그인으로 위키피디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를 치거나 아니면 특정 이미지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문서에 포함시켜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독일에는 심지어 이 위키피디아를 DVD 버전으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웹 2.0의 어떤 모델로 거론되고 있기도 한데요. 위키피디아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그 신뢰도를 많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학습이죠. 이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계에다가 밀어넣고 그걸 기계가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된 결과를 노출하는 게 바로 이 기계학습입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티센크루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베이터의 주요 부품에다가 센서를 달고 그 값을 측정해 봤더니 나중에 일정 시간 그 데이터가 모이고 그걸 분석을 했더니 이제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이 부품들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몇 번 부품이 고장날 확률이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 정비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거 공부할 때 데이터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특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야후 같은 경우는 야후 자체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전부 다 익명 처리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1테라가 넘는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뭔가 테스트 해보기에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공개했던 내용 중에 파이썬 학습 강좌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역시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윈도우즈 10 많이 사용하시죠? 예,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이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생체 인식 기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윈도우즈 헬로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윈도우즈 헬로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아니면 안면 인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바로 로그인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윈도우즈 헬로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전용 카메라를 세워두고 내가 쳐다만 봐도 바로 로그인이 된다는데요. 이 안면 인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닌 사람이 나로 인식될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밀한 기술을 이용하면 로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인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데도 역시 생체 인식 정보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지문을 갖다 댄다. 아니면 쳐다만 봐도 결제가 된다. 자, 이건 좀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편리한 생체 인식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깃허브에서 바로 그 샘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제품 만드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월 9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가 모여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는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이 드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드론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전남 고흥에 가보시면 거기 드론 비행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드론 비행장에는 700m 규모의 활주로가 있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번에 400억을 들여서 1200m짜리 활주로를 하나 더 짓고 다음에 통제동을 다시 하나 더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자, 드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왜 활주로를 계속 짓고 건물을 지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취미용 드론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병 날아갈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드론이 짜장면을 배달을 한다. 혹은 드론이 택배 배달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수많은 드론들이 하늘에서 날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드론들이 이동해야 되는 정확한 항공 경로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비행기들 보면 나가는 비행기, 들어오는 비행기의 고도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로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고 속도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다면 드론이 정확하게 산업용으로 인식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주로를 짓고 또 통제동을 짓고 하는 것들은 많은 수의 드론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통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활주로를 짓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건물들을 짓는다. 이런 것들은 좀 말이 되는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단위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드론 자체에 들어가는 칩셋이나 아니면 또 소프트웨어에 관한 좀 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주도에서 지금 거의 자연재해 이제 오늘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거의 끝나서 비행기들이 속속 이제 무트로 다시 난민들을 싣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뉴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근데 그 매뉴얼을 넘어서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원전 사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IT 쪽도 보면 어떤 매뉴얼을 넘어서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대단위의 투자가 일어나는 IT 산업,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클라우드 산업이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산업은 항상 백업이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항상 이런 문제들을 염두를 하고 짓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의 클라우드 센터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센터는 항상 데이터를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집어넣는 순간 복사본을 2개를 만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똑같은 사본이 3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마다 항상 페어로 2개씩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만약 한쪽에다가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게 백업되어서 여기도 백업본이 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 한쪽의 데이터 센터가 그 자연재해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 다른 쪽에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지난 이야기지만 9.11 테러가 났을 때 거기에 보면 왜 굉장히 그 고소득의 그 금융가 사람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PC들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백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실시간 백업하던 그 업체가 이런 광고를 올렸어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지막 데이터는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판이 붙었을 정도로 데이터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IT. 항상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도 같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 혹은 그 최악을 뛰어넘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코드도 작성하시고 인프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